안녕하세요. 초보자 코딩 초딩입니다. 오늘은 정률과 정률 생성 함수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정률이 정의된 개념은 수학에서부터입니다. 확률 변수 x의 함수 xr승에 대한 기대값을 R차 정률이라고 부릅니다. 즉 정률이라는 것은 xr승의 기대값이라는 건데, 이 정률이 왜 통계와 물리에서 결과적 일치로 적용이 되어서 사용이 되는지 그걸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한 메이플 길드가 있습니다. 그 메이플 길드원의 평균 크리티컬 확률을 원소로 모아놓은 집합을 X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X는 80%, 90%, 50%, 70%, 100%, 95% 등등 원소를 등등은 아니고요. 프로를 이제 원소로 담은 집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집합의 평균을 구해 볼까요? 여기서 일단 답이 안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중요한 건 그 이전에 이 x라는 것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x, x의 기대값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맞습니다. xr에 대한 r이 1차인 1차 정률입니다. 즉 평균이라는 것은 1차 정률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분산을 보도록 합시다. 똑같이 적용을 시켜서 식을 풀어주고요. 그리고 얘들이 이런 식으로 쭉 풀어져 주다 보니까 결국 x제곱의 기대값에서 빼기 평균 제곱이 됩니다. 뭐예요? x제곱의 기대값이니까 2차 정률이죠. 그리고 빼기 1차 정률 제곱이 돼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3개입니다. 첫 번째는 x제곱의 기대값은 아까 말했던 2차 정률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평균은 1차 정률이기 때문에 1차 정률의 제곱이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요, 결국 분산이라는 것은 x제곱의 기대값에서 빼기 x 기대값 제곱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좀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셔야 하는 부분이, x제곱의 기대값이랑 x의 기대값의 제곱은 엄연히 다른 결과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왜 x제곱의 기대값과 x 기대값의 제곱은 같은 게 아닌지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는요, 기대값은 함수가 아니라 기호입니다. 예를 들어서 x제곱의 기대값은 함수에는 x제곱이 들어가나 확률에선 x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확률에선 x제곱의 확률이 아니라는 거죠. 즉 확률은 x제곱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함수가 아니고 기호이고요. 그리고 엄연히 여기에선 확률이 x만 들어가기 때문에 x제곱의 기대값과 x의 기대값의 제곱의 결과값은 완전히 다른 값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히 짚고 넘어가시면 좋고요. 이제는 외도를 알아볼 거예요. 여기서 제가 이때까지 강의 영상에서는 제가 평균과 분산만 알려드렸었는데, 이제 외도와 첨도를 알아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외도를 알려드릴 건데, 외도라는 건 치우침을 나타내는 척도로 얼마나 비대칭인지 알 수 있는 거면, 이제 외도 기호는 이렇게 y에서 1로, 조그마한 숫자 1로 적습니다. 그리고 식은 이런 식으로 형태가 되고요. 결국 보시면 x에서 평균을 빼주고요. 거기에서 표준 편차를 나눠줘서 세제곱을 한 것을 외도라고 합니다. 즉 각각의 편차에서 표준 편차를 나눠주니까, 이 편차에서 표준 편차를 나눠주면 기울기 값이 나오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왜 굳이 세제곱을 해줬을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제곱을 하지 않고 그냥 1차만 적용을 시켰을 시, x에서 평균을 빼주고 분산을 나눠주고 걔네들 값을 다 더해주면요, 0값이 나오고요. 그리고 미분도 할 수 없어서
이 각각의 편차에 이제 거기서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곱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값을 사용할 수가 없고요. 사용하기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제곱을 해주면 얘들 값은 무조건 양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치우쳤는지 왼쪽으로 치우쳤는지 음수와 양수로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제곱을 표현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양수만 나오면 얘가 음수인지 양수인지 알 수가 없어서 어느 쪽으로 치우쳤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얘기만 들으면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그래서 한번 예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비숍이 슬라임 한 마리를 공격을 했어요. 그리고 총 17대를 때렸고 데미지의 집합은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1 데미지는 2개, 2 데미지는 3개, 3 데미지는 4개, 4의 데미지는 5개, 5의 데미지는 3번이 떴고 얘를 그래프로 그려주면 이러한 형태가 나오고 평균은 3.24가 나왔어요. 그리고 분산 또 구해보니까 1.5구네요. 그럼 여기서 첨도를 한번 구해볼게요. 이렇게 수식을 적용을 시켜주고요. 얘들의 총합은 마이너스 0.0176이 나옵니다. 여기서 외도는 우리는 0 이하의 값이고 음수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긴 꼬리를 가진 분포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외도가 양수면 어떨까요? 얘가 양수의 형태인데 이러면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오른쪽으로 긴 꼬리를 가진 분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반대로 반대는 아니겠죠. 외도가 0일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0이란 경우에는 왼쪽으로도 안 치우쳐져 있고 오른쪽으로도 안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정확히 정규분포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첨도를 배워볼 건데 첨도는 밀집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4제곱에 해주고 마이너스 3을 해준 건데 여기서 왜 마이너스 3을 해주고 왜 4제곱을 해주냐, 정규분포의 첨도값을 3을 안 해주고 적용을 시켜주면요 얘 값은 3이 나와요. 그래서 3을 0으로 중점을 두기 위해서 마이너스 3을 해준 건데 이건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첨도가 0 이하라면 현재 마이너스 3을 해줬으니까 정규분포의 첨도는 0이겠죠. 그래서 0보다 작으면 덜 뾰족해지고 0보다 크다면 점점 뾰족해질 것이고, 근데 여기서 정규분포의 첨도는 3이기 때문에 기준을 3으로 해야 하지만 여기서 마이너스 3을 해줬기 때문에 이 첨도가 정규분포의 첨도가 0이라고 됐다고 정규분포의 첨도가 0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마이너스 3이라는 거 마이너스 3이 없으면 그냥 정규분포 첨도는 3이고 있으면 0이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y 왜 첨도는 2제곱이 아닌 4제곱인가요? 여기서 저도 정말 의문이 많이 들었어요. 왜 4제곱이지? 왜? 어차피 양수로 나타날 거면 제곱만 하면 되지 않나? 저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했고 심지어 옛날에는 컴퓨터도 없었어요. 컴퓨터도 없었었는데 4제곱을 한다? 2제곱을 할 수 있는데 미친 짓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알아봤는데 정확한 정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추론이지만 혹시 제곱을 해주면 소수점이 나오지 않나. 그러니까 제곱을 해줬으니까 음수는 안 나오겠죠. 음수는 안 나올 거고 한 제곱을 해주면 0.5234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거 4제곱을 해주면 3으로 딱 떨어지는데 굳이 제곱을 해야 되나 해가지고 4제곱을 적용시켰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2제곱을 시켜봤어요. 2제곱을 해보니까 여기 보시면 2제곱을 해줬죠. 결과값이 뭐가 나왔냐면요 0.99993727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사실상 거의 1이라는 값이죠. 1이라는 값이 나온 거고, 그러면 1이 차라리 더 깔끔한데 왜 굳이 4제곱을 했냐, 2제곱을 하면 정기분포 첨도는 1이 나올 건데 왜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 생각인데 이 정률이 적용되기 이전에는 제곱을 쓰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률이
정률이랑 적용을 시키고 나서 뭔가 4제곱을 시키면 뭔가 정률이 딱 맞아. 그래서 4제곱으로 바꿨고, 혹은 이제 계산기가 도입돼서 뭐 그렇게 바꿨다거나, 뭐 그것만으로도 좀 확실치 않죠. 그래서 제 생각인데, 이 수학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는요, 통일성이에요. 통일성. 어떠한 수식인데 어떠한 값을 넣어서 내가 원하는 값을 출력해냈어. 즉 수식, 단 하나의 수식만으로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있는 걸 수학자들이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수학자들이 제일 안 좋아하는 게 미적분이에요. 미적분. 적분이랑 미분이 통일이 도저히 안 돼. 그래서 막 부분적분, 극좌표계에서 막 좌표기로 막 직표 좌표기로 바꾸고 막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하는 수학자들이 이 통일을 위해서 정률의 4제곱이 비니까 이 2제곱을 2제곱 더해서 4제곱으로 해서 얘를 첨도라고 하자라고 해서 아마 바꾸지 않았나라는 추론은 제가 하고 있어요. 이게 정보가 부족한 게요. 옛날의 수학자들은 글로 적기보다 이 지식으로 알고만 있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지식으로 알고 지렸다 이거는 난 천체다 하면서 막 문헌으로 적거나 책으로 남기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말로만 이제 계속되다 보니까 수학자들이 이제 이러한 것이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완전히 통일된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서 설명하려다가 말하려다가 만 게 정률이 먼저 나왔나 첨도가 먼저 나왔나 알아보려고 했는데 첨도가 나온 시기가 없더라고요.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비교하기도 어렵고, 무엇보다 사실상 첨도란 이게 정의가 완전히 나왔어도 예를 들어서 정률이 첨도 나오기 이전에 정률이 먼저 정의가 내려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정률이 먼저 나왔다고 보기가 힘든 게 아까 말했다시피 수학자들이 알고 있는데 책으로 안 써가지고 다들 뭔가 알고는 있는데 정의가 안 내려져 있어. 그래서 이 정의가 먼저 내려졌다고 해서 얘가 먼저 나왔다라고 보기는 좀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이게 확실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어서 좀 많이 아쉽고요. 그렇다면 이제 평균과 분산, 외도, 첨도를 나열해 보면요, 얘는 예를 들어 보면요, 묘하게 뭔가 보여요. 순서가 보이죠. 순서가 보이는데 뭐예요? 기대값이 씌워져 있고 1차, 2차, 3차, 4차예요. 즉 정률이 보인다는 거죠. 평균, 분산, 외도, 첨도에서 정률이 보여요. 정률이. 그러면 여기서 이 x란 1차 정률을 1차 정률 함수를 x는 x라고 두고요. 그리고 얘는 x를 x-뮤라고 두면요, x의 2차 정률이 돼요. x를 x-뮤라고 그냥 정의를 내린 거고, 그리고 외도를 여기선 좀 잘못 적었는데 x-뮤의 표준 편차라고 두고 얘를 세제곱하면 3차 정률 함수예요. 제가 이건 나중에 수정할게요. 이 제곱을 빼야 됩니다. 그리고 첨도에서는 x-뮤에 분산을 나눠주고 4제곱을 해준 게 4차 정률 함수라는 거죠. 즉 평균은 1차 정률이고 분산은 2차 정률이고 외도는 3차 정률이고 첨도는 4차 정률 함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보고 결과적 이치라고 부르고 수학자들이 정률을 생성하는 정률 생성 함수도 발견을 했는데, 이거를 통계학에도 적용을 시켜주면 얘들도 정률 생성 함수를 통해 가지고 평균, 분산, 외도, 첨도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률 생성 함수를 적용을 시키기로 해보기로 했고, 정률 생성 함수는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근데 정률을 만드는데 이 기대값은 이해할 수 있어요. 기대값이 뭐예요? xr의 기대값이니까 기대값이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근데 xr에서 왜 갑자기 e가 왜 튀어나와? 그리고 tx승은 왜 붙었을까요? 이 tx승의 기대값이 왜 정률이 생성이 되냐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굉장히 혼란이 오실 건데,
그래서 제가 조금 알아보니까 테일러 급수랑을 이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이 테일러 급수라는 게 있어요. 이 테일러 급수가 나온 시기가 1715년이에요. 그래서 테일러가 증명을 했는데, 그리고 정률이 나온 시기가 1718년, 여기 이 책, 확률론의 책에서 나왔는데, 그래서 이게 일단은 이게 떴을 때가 확실히 증명이 됐을 때가 테일러 급수가 정률보다 먼저 나온 게 맞는데, 이 테일러 급수가 나오고 나서 정률 생성 함수에 적용이 된 게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아까 계속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증명을 된 게 뒤죽박죽이어가지고 증명이 먼저 됐다고 해서 얘가 먼저 나왔다고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 논리에서는요, 이 추론은 신빙성이 굉장히 많이 약한데, 그래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테일러 급수가 정률 생성 함수보다 먼저 나왔고, 정률 생성 함수가 만들어진 과정에서 테일러 급수가 적용되었다고 생각하는 편이 편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정률 생성 함수에 왜 e가 있고 이 일승이 왜 tx인지 알기 위해서 테일러 급수를 배워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테일러 급수라는 건 연속, 무한으로 미분 가능한 함수를 미분 계수값으로 계산하는 무한 급수로 표현된 함수입니다. 이렇게 글로 보면 이해가 안 가고, 이렇게 식으로 봐도 이해가 안 가죠. 다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테일러 급수 요도를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일단 테일러 급수의 설명을 보시면 미분 가능한 함수라는 게 눈에 띄죠. 이 미분 가능한 함수라는 게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일단 미적분 공식부터 시작해 볼게요. ft라는 이제 함수에 한번 미분을 해주고 x에서 a까지 구간을 구하려면 얘를 풀어주면 fx 빼기 fa가 되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계산의 자유도를 넓히기 위해서 좀 복잡하게 빙 돌아서 적분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엔 곱하기 2 붙고요. 이렇게 바꿔주면 우리는 이 적분을 부분 적분을 통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ft를 미분해 준 걸 f라고 두고 2를 g로 두면요, 얘를 부분 적분으로 적용시켜서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c는 마이너스 x라고 정의를 해주고, 여기서 c는 상수잖아요. 상수지만 역으로 미분할 때 이 c는 사라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1억을 넣든 100억을 넣든 1000억을 넣든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미분할 때 사라지니까. 그래서 얘를 c는 마이너스 x라고 정의를 두고 이런 식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를 풀어주면 이러한 값이 나오고요. x-x가 0이잖아요. 0 곱하기 뭐는 무조건 0이죠. 그래서 얘는 사라지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요. 불편하죠. 그래서 a-x를 x-a로 바꿔주고 마이너스 1을 끄집어내서 양수로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걸 또 부분 적분시킬 거예요. 얘를 똑같이 부분 적분시켜주니까 얘가 이런 값이 나오는데, 얘를 풀어주면 f의 마이너스 a가 되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되죠. 또 얘들을 풀어주면 어떻게 되냐면요, 얘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어서 플러스가 돼요. 얘도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어서 플러스가 되고요. 근데 얘가 뭐랑 비슷해요? 얘가 지금 초기에 시작했을 때 얘랑 비슷하죠. 얘가 이런 식으로 변환된 거예요. 그게 계속 이런 식으로 미분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a-x가 제곱이잖아요. 제곱 짝수 승수이기 때문에 얘를 x-a로 바꿔도 되고 a-x로 바꿔도 되고 자유롭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하면 얘들이 계속, 얘는 똑같이 계속 앞에 것처럼 풀어질 거고, 얘를 n번째까지 늘려보니까 얘가 이렇게까지 풀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에 있는 얘 끝에 값을 0으로 제일 작은 값이고
0에 가까운 값이기 때문에 0으로 취급을 해주고요. 결국 풀어 써주면 얘들을 뭉쳐주면 이러한 형태의 값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얘가 결국 뭐예요? 얘죠. 얘를 풀어 써줘 보니까 얘가 나왔고, 그리고 얘를 결국 결과값은 얘로도 풀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FA를 앞으로 넘기니까 플러스 A의 함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FA라는 게 뭐예요? 이런 식으로 풀어 쓸 수 있어요. 얘를 0으로 해주면 얘는 1이 될 거고, 0 팩토리얼도 1이니까 곱하기 1 FA, 결국 FA죠. 근데 얘가 뭐예요? 얘가 n이 0이 들어갔을 때 얘가 이 값이 나오죠. 즉 얘들을 합쳐주면 이런 식으로 합쳐줄 수 있다는 거죠. n이 1에서 0으로 바꿔진 거예요. 결국 뭐예요? fx가 무한히 미분이 가능한 매끄러운 함수일 경우 이런 식으로 무한급수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는 사람이 테일러이고 이걸 테일러 급수 혹은 테일러 정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매끄러운 함수라는 건 무한히 미분이 가능한 걸 매끄러운 함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a를 0이라고 넣은 것을 매클로린 급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여기서 이제 0 팩토리얼이 왜 1이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잠시 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n 팩토리얼은 n 곱하기 n-1 팩토리얼입니다. 여기서 n을 1로 넣어주면요. 1 팩토리얼은 1 곱하기 0 팩토리얼인데 결국 1 팩토리얼은 0 팩토리얼이죠. 1 팩토리얼은 1이죠. 그래서 0 팩토리얼도 1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매클로린 급수는 테일러 급수에서 a는 0이라고 하고 이제 넣은 것이라고 말했는데 결국 테일러 급수에서 0을 넣어주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얘를 매클로린 급수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요 fx를 ex라고 주고 얘를 매클로린 급수로 구해보니까요 재밌는 결과가 나왔어요. ex라는 게 무한히 미분이 가능한 데다가 매클로린 급수를 정해놓으면 결국 이 f0이 되면요 이게 0승이기 때문에 얘가 1이 되죠. 얘는 1이 되기 때문에 xn만 남아요. 결국 n 팩토리얼 분의 xn이 된다는 거죠. xn승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ex에서 왜 어째서 정률이랑 연관이 있냐는 거예요.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좀 더 ex에서 추가를 해가지고 e의 tx승을 예로 들어볼게요. 여기서 t로 미분을 할 경우요. x 곱하기 2의 tx승이 됩니다. 왜 x 곱하기 2의 tx승이 되는지는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고 여기서 t를 우리 일단은 2의 tx승을 t로 미분을 하면 x 곱하기 2의 tx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t를 0으로 넣어주면요. 결국 x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대값을 각각 씌워줄 거예요. 얘들 기대값을 씌워주면요. 결국 x의 기대값이 돼요. x의 기대값이 뭐예요? 1차 정률이고 1차 정률이 평균이라는 거예요. 즉 2의 tx를 매클로린 급수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미분을 해주고 t는 0이라고 취급을 해주고 기대값을 씌워주면 얘가 정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조금 써보면 혹시 2차랑 3차, 4차 등등 뭐 그런 것도 2차 정률, 3차 정률, 4차 정률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여기서 적용을 한번 해보기로 합니다. 근데 그 이전에 제가 아까 말했던 2의 tx승이 왜 x와 2의 tx가 되는지부터 일단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2의 tx에서 t 미분을 어떻게 하냐면요. 우선 tx를 우리는 u라고 둘 거예요. 그리고 양변을 미분해주면 x dt가 되고 du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얘가 eu가 되고 얘는 넣어주면 x2의 u에 dt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y는 eu라고 2의 u승이라고 취급을 할게요. 이런 식으로 취급을 해주면 여기서 양변을 미분을 해주게 되면요. dy는 2의 u승 du가 되고 xeu dt가 됩니다. 여기서 양변에 dt를 나눠주게 되면
얘가 이렇게 넘어가면요. y의 dt를 미분한 값이 나오게 되고, 여기서 그 값은 x에 곱하기 2의 u승이 된다는 거죠. u가 뭐예요? tx죠. 결국 t를 미분을 해주면 x2의 tx승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 tx를 맥클로린 급수로 적용을 해주고 한번 미분을 해줄게요. 한번 미분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그래서 t는 0으로 대입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뒤에 있는 것들은 다 날아가고 x만 남겠죠. 여기서 양변에 기대값을 씌워주면 2의 x가 될 거고 2의 x는 뭐다? 1차 정률이고 평균이 된다는 거죠. 그럼 한번 두 번 미분을 해볼게요. 그럼 얘가 이런 값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t를 다 적용을 시켜주면 얘들은 다 없어지겠죠. t는 0이니까. 그러면 이 팩토리얼분의 2x제곱만 남을 거고 결국 x제곱이 되고 양변에 기대값을 씌워주면 x제곱의 기대값이 됩니다. 이 x를 x-u라고 취급하면요. 얘를 분산이 되고 이게 2차 정률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세 번 미분해 볼게요. 세 번 미분하면 이 값이 나오고 t를 0을 대입해주면 뒤에 있는 것들은 다 날아가겠죠. 그리고 3팩토리랑 3 곱하기 2랑 날아갈 거고 x 세제곱만 남을 거고요. 그래서 기대값을 세워주면 결국 x 세제곱의 기대값이 되고 얘들은 3차 정률이고 그리고 x는 x 빼기 뮤에 나누기 표준 편차를 해주고 그러면 얘가 외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첨도까지 반대는 아니죠. 계속 이어가서 2의 x4제곱 첨도도 2의 x4제곱이 되겠죠. 근데 첨도는 너무 길어져 가지고 제가 스킵을 했고요. 결국 이 정률 생성 함수가 나오기 이전에 테일러 급수가 나왔고 거기서 맥클로린 급수가 파생이 되었고요. 이 ETX의 맥클로린 급수를 적용해서 n번만큼 미분하고 t는 0으로 주니까 이 정률이 나온다는 거예요. 결국 정률 생성 함수라는 건 ETX의 맥클로린 급수로 표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대값을 씌워주면 이게 정률 생성 함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멘트 제너레이팅 컨디션이라고 MGF라고 적으면 실제로 기호로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적어 주시면 되고 n차를 미분해야 되잖아요. 1차 뭐 미분하면 이제 1차 정률, 두 번 미분하면 2차 정률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n차 미분을 표현할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왜 어째서 이의 tx승이 정률 생성 함수고 왜 정률이랑 연관이 되고 테일러 곱수는 또 왜 배워야 되고 맥클로린 곱수는 또 뭔지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정률과 정률 생성 함수를 배웠을 때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고민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제가 제일 초창기에 정률이랑 정률 생성 함수를 배웠을 때 제가 좀 적어 놓은 게 있어요. 의문점에 관해서 그 의문점들을 중점으로 제가 풀었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책에서 적혀 있던 게 뭐였냐면 왜 평균이랑 분산이랑 외도랑 첨도가 정률이랑 이어져 이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결국 맥클로린이랑 테일러가 뭐야 얘들은 또 왜 만들어졌어 그리고 얘들을 왜 무한급수로 표현이 가능해 이 부분이었고 그래서 결국 맥클로린이랑 테일러가 어째서 테일러 급수가 왜 정률 생성 함수로 이어진 거야?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갔고 그 다음에 왜 결국 정률 생성 함수가 정률로 되는 거야? 라는 부분이었는데 이 네 가지 중점들로 제가 하나씩 차근히 풀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을 이제 풀어 쓴 거고 아마 여러분들 입장에선 또 여러분들대로 제 걸 보고 이해가 안 가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댓글로 적어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면 알려드리고 모르겠으면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합시다. 다음에는 포화송 분포를 알려드리기로 했는데 사실 정률과 정률 생성 함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통계학에서. 그래서 저희가 배웠던 이항 분포나 정규 분포를 통해 가지고 정률 생성 함수를 통해서 한번 평균과
분산을 구해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거 하고 나서 이제 포화송 분포와 F 분포까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저는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